자, 근데 조금 더 진전을 시켜볼게요. 국정원의 범죄성. 흥분되는 얘기인데요. 이건 정말 분노 게이지 폭발. 일단 최동욱 전 검찰총장 헌여자 논두렁식에 이것도 국정원에서 했다는 게 뭐 사실 뭐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확인됐다는 거죠. 확인됐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야 이거 국정원이 뒷조사한 거 아니야? 최동욱 검찰총장 논두렁식에 뭐 국정원이 그지랄한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음모론이냐 무슨 국정원이 그렇게 할 일 없냐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놀라운 건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놀랍지도 않아. 아 정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를테면 가장 분노스러웠던 게 이런 겁니다. 국정원 한 간부가 이인규 당시의 중수부장한테 고가 시계 등 수수권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모욕 주는 방법까지를 제시했다. 아 이거 정말 이건 가증스러워요.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이 부분이요. 이거는 뭐 이게 이제 그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여사님께 시계를 줬다고 한들 선물했다고 한들 이게 뭐 법적으로 별 의미가 없으니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 망신 주라는 거. 그럼 왜 망신을 주려고 했을까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올가매려고 하는데 이게 그 다른 이제 받은 돈을 가지고 뇌물로 엮는 거를 주 고리로 하고 나머지는 망신 줌으로써 동정 여론을 차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때 진짜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진보 언론이 잘못했어요.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그 보도 내고 이거 진짜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이고 참 이때도 시시비비를 가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돈이 뇌물인가 대통령이 인지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취재하고 조사하고 논두렁식에 이게 뭐가 본질과 상관 있냐? 이거는 악의적인 검찰의 피의 사실 유포다. 언론이 그렇게 해주는 게 언론이지.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사실상 1년 안에 국정원 걔들한테 물어 뜯긴 거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뭔가 잘 되기를 많이 바랬고 주주까지로 돼 있는 뭐 한겨레 등의 진보 언론으로부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시민사회단체로부터도 버림받은 거고요. 그때 성명서를 낸 단체가 있었죠. 그 느낌 속에 대통령 돌아가신 건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방송하는 사람 입장인데 예를 들면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뉴스를 접하면 사람들 막 경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꾸준하게 이런 정보를 받고 이야기하던 사람 입장이라 내가 나를 막 발등을 찍고 싶은 게 이런 소리를 들어도 이제는 놀랍지가 않다는 거예요. 면역이 너무 돼갖고 나쁜 놈의 새끼들이니 하고 말지. 이 다음 상황은 흥분 안 돼요? 언론 공작. 그러니까 KBS 담당 정보관이 국정원에 2009년 5월 7일자 한 일간지의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 기사와 관련해서 고대영 현 KBS 사장인데 그때 보도국장인데 그 보도국장을 찾아가서 비보도를 요청했다. 이것까지 공작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개혁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 정보관이 보도국장을 상대로 비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는 진술, 예산 신청서, 자금 결산서 등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약간 분노하지 않나요?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KBS의 보도국장, KBS 보도국장이면 정말 언론 방송계에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개 국정원 담당 정보관한테 200만 원 받고 비보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건 정말. 적당한 단어를 지금 공모하겠습니다. 양아치를 대체할 만한 단어를 공모해 주십시오. 국정원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그거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 이거 보도 우리 안 할게. 이거잖아요. KBS가 보도 안 하면 파급력은 확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뭐 보도 안 할게 이게 아니라 그냥 뭐 비보도 협조 목록으로 하고 현금 봉투를 전달을 뒤로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 이렇다면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사장도 사장이지만 인사권 쥐고 있긴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도국장에 사실은 전횡이 가능한 그런 그 시스템이 방송국이잖아요. 방송사잖아요. 근데 드러난 것만 이런 정도면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라는 자가 현직이 지금 KBS 사장이라는 자가 그 당시에 있을 때
이런 건요, 한 건으로 끝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네, 계속 그래요. 습관적으로 뭔가를 해왔다는 거잖아. 그렇죠. 돈을 받을 정도면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물론 지금 KBS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얘기가 되는지 아세요? 네. 횡령이네, 국정원 직원이. 예. 그러니까 거짓말 진술했고요. 예. 예산 신청서 가라로 올렸고요. 자금 결산서 다 가짜로 올리고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대영 전 국장과 이 정보관 사이에서 진실 게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정원 직원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저는 그냥 결산서나 뭐 이런 거 아. 서류로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200만 원만 받았겠느냐는 합리적인 의혹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죠.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돈을 주면서 그거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보다 관행적으로 어떤 그 뭐랄까 열심히 하시면은 뭐 좋은 어떤 그 금일봉 면목으로 그쵸. 정기적으로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봉투가 한 번 건네지고 말았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건 정말로 그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그래도 그런 놈들이니까라고 국정원 놈들이니까 뭐 검찰 놈들이니까라고 분노하지만 그 새끼들 원래 그런 새끼들이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분노 안 된다 이런 것보다 그렇게 치부가 되는데 야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한 국정원의 범죄성에 관련된 기사를 안 낸다. 그것도 200만 원에. 이게 좀 너무 싸게 팔았다. 이런 생각을 이 고대영 전 국장한테 우호적인 사람들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KBS 내부 종사자라면 진짜 정말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제는 고대영 씨도 이제 물러나야 될 때가 확실하게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놓고 저렇게 버티는 거 진짜 그건 후한 무치죠.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냥 보수적인 어른은 아이고 200만 원이 뭐냐 200억이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것만 이렇다고요. 200억.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200만 원인데 이게 네. 얼마큼 받아봤을지 모르는 거예요. 돈은 받는 놈이 받지 안 받는 사람은 최민희 의원처럼 전혀 안 받아요. 아무도 갖다 주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아 근데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이제 방통위원 지금 자기들 몫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사. KBS 이사. 예, 지금 이건 구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KBS, MBC, EBS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가 사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BC하고 EBS는 이사수가 총 9명이고요. KBS는 11명입니다. 근데 이 구성이 KBS는 지금 7대4로 되어 있고요. 여야 비율이. 그다음에 MBC하고 EBS는 6대3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MBC의 경우 구 여권이사 2명이 그만뒀잖아요. 그럼 그 2명의 자리를 여당이 채우는 겁니다. 6대3이니까. 그 여당이 채우게 되면 이제 여당 몫이 5, 야당이 4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 말이. 지금 여당인 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사람 빼냈으니까 우리가 또 할게.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니 그 방송사 이사회 구성하는데 당이 왜 관여합니까? 이게 논란이 많은 사안이에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방통위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통위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뭐 고대영 씨 같은 그런 논리죠. 자유한국당 이야기가. 그런 셈이죠. 네. 예. 이를테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뭐 제 앞에 있는 최민희 의원 아니에요. 저요? 정당 당적을 가졌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후보에도 못 올라갈 정도로 중립성이 중요한데 네. 여기다가 그 중립 지켜야 될 공영방송의 당시 보도국장은 국정원 돈 받고 어떤 보도를 안 해버리고 그리고 중립 지키라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 몫이네 뭐네 하면서 또 어그로 끌고 에휴 참. 어쨌든 간에 저는 KBS의 고대영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단 물러나야겠죠. 물러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뿐만일까요? 이것뿐일까요? 막연한 어떤 드러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것 뿐이지 네. 그 검은 돈들과 그들의 추악한 뒷거래와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해왔던 이런 짓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야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 생각이 들다가 정신분열 낼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그 느낌이. 착한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문화상 향응 접대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고급 술집 가가지고 발가벗고 놀겠죠. 뭐. 그건 영화고요. 그럴 수도 모르잖아요. 순진하신 우리 제 의원님 그런데 안 가보셨잖아. 여자라고. 아니 전 남자라도 못 가봤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그 이너서클에 못 들어갔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이너서클에서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일단 정보원의 그 공개되지 않는 활동비 같은 것들로 네. 쫙쫙 결제해주고 아이고 우리 뭐 국장님 내가 연기자라면 국장님 요즘에 굉장히 열일하시는데요. 오늘은 뭐 좋은 데 오실게요. 그리고 나서 뭐 옷에다가 좀 모양 안 빠지게 금일봉도 좀 넣어드리고 아가씨들 옆에 좀 앉혀주고 재밌게 놀고 그리고 뭐 그런 식의 커넥션 있잖아요. 어떻게 왜? 실제로 언론인들 중에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 그 어떤 계보가 있잖아요. 네. 언론인들은 최근에 친문 정치인들보다 더 깨끗해야 돼요, 사실은. 당연하죠. 네, 친문 정치인들이 사실 무슨 청렴함의 대상으로 이렇게 몇 분 거론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최민희 의원 포함, 언론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어느 순간에 만약에 어떤 그 신문 방송학계에 어떤 강의를 하루라도 할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배워왔던 신문 방송학을 저는 다 바꿔버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신문 방송학과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은, 언론 실무도 배우지만 대부분 다 이론을 배우잖아요.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것들. 네. 그중에 언론이 갖고 있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어쨌건 간에 언론 자체는 내가 청렴과 도덕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언론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정파를 갖고 있는 정파적 느낌의 스피커밖에 안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자가 지금 KBS 내가 수신료도 내고 있고 세금도 내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국정원에 돈을 받은 자가. 빨리 물러나야지. 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돌아가신 송건호 회장님이 생각이 나네요. 송건호 회장님은 본인이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게 아니고요. 언론 자유를 외치는 젊은 기자들을 편집국장인 네가 잘라라. 그러니까 자르라고 지시한 전날 그만두셨어요. 정의로운 내가 젊은 후배들을 자를 수 없다 해서 그만두셨고 이제 저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지금 인상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생계에 대한 불안으로 집에 들어가면 늘 머리가 빙빙 돌았고 천정이 땅바닥이 되고 땅바닥이 천정이 됐다. 그런 고통을 딛고 절개를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언론인, 참 언론인의 귀감으로 기억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동아일보 쫓겨난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이 뭐 청와대 뭐를 준다, 뭐를 준다 그렇게 회유하셨지만 넘어가시지 않았고요. 80년 전두환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언론계 원로들이 절개를 꺾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수많은 회유에도 꿋꿋이 정도를 지키신 송건호 회장님이 오늘 너무 떠오르네요. 예. 2009년 4월 달에는 그 원세훈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 이런 방침이 있어가지고 언론 담당 팀장 이런 국정원 직원 4명이요. SBS 사장도 만나가지고 노 대통령 수사 상황을 적극 보도해라. 뭐 이런 식의까지 이걸 이런 표현이 적당할까요? 마각 검은 그림자를 안 뻗은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뭐 관련돼 있는 그 SBS 전 사장 이 양반도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도 SBS는 한 달 후에 보도하죠. 이거 말고도요, 뭐 43개 보수단체와 정경련을 비롯해서 19개 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 가지고 기부금 제공, 광고 발주 이런 방식의 이런 모든 작업들을 전부 다 국정원이 했다는 거예요. 이 보수단체가 그 화이트리스트를 지원하듯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늘 지원금이 한쪽으로 몰리면 다른 쪽은 피해를 받듯이 이제 진보적인 혹은 개혁적인 단체들은 이 시기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대기업하고 흔히 말하는 지들 말하는 보수단체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매칭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후원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갖고 보면요. 2009년 4월 14일에 청와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 비서관이요. 네. 5개 공기업의 좌파단체 지원을 차단하고
자체 선정한 보수단체 27곳하고 인터넷 매체 12개 이쪽으로 기부와 광고를 돌려줄 것을 국정원에 요청하였고 참 희한하죠. 국정원에 청와대가 요청한 거예요. 예, 요청하였고 원 전 국정원장이 국내 정보부서에 이에 이행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 공화국 2009년에는 국정원이 정권의 핵심에서 국내 정치를 이끌으셨네요. 자, 근데 조금 더 진전을 시켜볼게요. 국정원의 범죄성. 흥분되는 얘기인데요. 이건 정말 분노 게이지 폭발. 예. 일단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두렁식에 이것도 국정원에서 했다는 게 사실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확인됐다는 거죠. 확인됐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야 이거 국정원이 뒷조사한 거 아니야? 최동욱 검찰총장 논두렁식에 국정원이 그 짓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음모론이냐, 무슨 국정원이 그렇게 할 일 없냐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 놀라운 건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놀랍지도 않아. 아, 정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를테면, 가장 분노스러웠던 게 이런 겁니다. 국정원 한 간부가 이인규 당시의 중수부장한테 고가 시계 등 수수권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모욕 주는 방법까지를 제시했다. 아, 이거 정말 이건 가증스러워요.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요 부분이요. 이거는 이게 이제 드러난 것만 이런 정도면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라는 자가 현직이 지금 KBS 사장이라는 자가 그 당시에 있을 때 이런 건요 한 건으로 끝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네, 계속 습관적으로 뭔가를 해왔다는 거잖아. 그렇죠. 돈을 받을 정도면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물론 지금 KBS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얘기가 되는지 아세요? 네. 횡령이네 국정원 직원이. 예, 그러니까 거짓말 진술했고요. 예. 예산 신청서 가라로 올렸고요. 자금 결산서 다 가짜로 올리고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대영 전 국장과 이 정보관 사이에서 진실 게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정원 직원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저는 그냥 결산서나 이런 거 서류로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200만 원만 받았겠느냐는 합리적인 의혹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죠.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돈을 주면서 그거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보다 관행적으로 어떤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어떤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는 진술. 예산 신청서, 자금 결산서 등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약간 분노하지 않나요?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KBS 보도국장이면 정말 언론 방송계에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개 국정원 담당 정보관한테 200만 원 받고 비보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아, 이건 정말. 적당한 단어를 지금 공모하겠습니다. 양아치를 대체할 만한 단어를 공모해 주십시오. 국정원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그거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 이거 보도 우리 안 할게. 이거잖아요. KBS가 보도 안 하면 파급력은 확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보도 안 할게 이게 아니라 그냥 비보도 협조 목록으로 하고 현금 봉투를 전달을 뒤로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 이렇다면 네.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사장도 사장이지만 인사권 쥐고 있긴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도국장에 사실은 전행이 가능한 그런 그 시스템이 방송국이잖아요. 방송사잖아요. 근데 그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여사님께 시계를 줬다고 한들 선물했다고 한들 이게 법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 망신 주라는 거. 그럼 왜 망신을 주려고 했을까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올가매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이제 받은 돈을 가지고 뇌물로 엮는 거를 주고리로 하고 나머지는 망신 줌으로써 동정 여론을 차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때 진짜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진보 언론이 잘못했어요.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그 보도 내고 이거 진짜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는데 혹시. 예. 아이고 참 이때도 시시비비를 가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돈이 뇌물인가? 대통령이 인지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취재하고 조사하고 논두렁식에 이게 뭐가 본질과 상관 있냐? 이거는 악의적인 검찰의 피의 사실 유포다. 언론이 그렇게 해주는 게 언론이지.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노무현 생각하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사실상 1년 안에 국정원 걔들한테 물어 뜯긴 거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뭔가 잘 되기를 많이 바랬고 주주까지로 돼 있는 뭐 한겨레 등의 진보 언론으로부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시민사회단체로부터도 버림받은 거고요. 그때 성명서를 낸 단체가 있었죠. 네. 그 느낌 속에 대통령 돌아가신 건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방송하는 사람 입장인데 예를 들면 사유가 격리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뉴스를 접하면 사람들 막 경악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계속 꾸준하게 이런 정보를 받고 이야기하던 사람 입장이라 내가 나를 막 발등을 찍고 싶은 게 이런 소리를 들어도 이제는 놀랍지가 않다는 거예요. 면역이 너무 돼갖고 나쁜 놈의 새끼들이니 하고 말지. 이 다음 상황은 흥분 안 돼요. 뭔데요? 언론 공작. 그러니까 KBS 담당 정보관이 국정원에 2009년 5월 7일자 한 일간지의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 기사와 관련해서 고대영 현 KBS 사장인데 그때 보도국장인데 그 보도국장을 찾아가서 비보도를 요청했다. 이것까지 공작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개혁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 정보관이 보도국장을 상대로 비보도 협조